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업소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입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후 민주당은 업소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고 얼굴이 찍힌 사진도 확보했다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접대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좌표 찍기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의혹 제기 직후 지 부장판사는 SBS 기자와 만나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는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법원행정처장이 예. 그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사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사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이제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말씀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진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 내란죄 첫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전직 대통령들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예외 없이 영상으로 촬영돼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면된 지 11일 만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 대통령들의 경우 역시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지귀현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날로 계산해온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전례 없는 특혜를 주며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